네. 어딨지? 와,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정각 5시에 시작합니다. 되게 잘 나오시네요. 한 발자씩 이게 느리게 조금 나오는 느려요. 거죠? 한 5초 정도? 오, 들어오겠습니다. 네? 들어오고 계십니다. 40분. 짜증나 들어오셨어요. 벌써? 오늘 승무원에 대해서 스튜어디스 뭐 항공사에 관련된 거 궁금하신 거 다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병호님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그 실시간이 아니라서 실시간인데요? 약간, 바로바로. 약간 조금씩 느려서 조금 느려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제 댓글도 이제 모이거든요. 그때 막 쫙 하고 하면 돼요. 70분 아까 들어왔었는데. 오 대박. 벌써? 역시 스튜어디스. 역시 승무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현직자분이라고 할게요. 현직자분은 전직자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직자 뭔가 이상한데? 전직 스튜어디스 최다혜님입니다. 이재훈님 안녕하세요. 남자들 되게 많이 들어오네. 그러게요. 어이가 없네. 근데 요새는 남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90분. 이거 최고 옆에 사진 100명. 긴장돼요. 어떡하지? 저희 딱 2분 뒤에 정확하게 시작하고요. 지금 궁금하신 거 질문 미리 올려놓으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막 이따 몰리면은 누락되는 질문들이 많을 거라서 지금부터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루님 위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 남자분들이 많으시네. 김영무님이 남승 준비 중이에요. 기대돼요. 다 남자야. 115명. 이거 추적 나 소름 돋았어. 뭐야? 질문들이 이제 줄 씌우고 계신데. 카톡이. 질문들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무 이쁘세요. 120분 들어오셨다. 5시네요. 저희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취업 선생님들 모시고 면접, 서류, 자소서 이야기를 라이브로 나눴었는데, 오늘은, 가장 뭔가 정보 비대칭이라고 해야 할까요? 승무원, 항공사 준비하시는 분들의 정보가 너무 없다라는 스펙업, 카페에 그런 글들이 많아서 오늘 정말 어렵게 아시아나에서 7년 동안 일하시고 작년에 그만두신 최다혜 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걸 홍보로 나갔는데 진짜 역시나 승무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것도 확인했고 그만큼 또 승무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이 들어와 주시는 것 같고 카카오톡은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데요. 네, 카카오톡은 소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펙업님이 말해주셨네요. 카톡은 소리가 안 들려요.
감독님 해주세요. 카카오톡.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들릴 거예요. 이제 카카오톡 소리 들리나요? 한번 확인해주세요. 아키오 요시자와님, 들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질문들을 엄청 많이 이제 해주고 계신데, 차근차근 질문들을, 읽어볼게요. 그 전에 최다혜님의 소개를 잠깐만 들어볼까요? 네, 저는 2010년도에 아시아나 항공에 입사해서 7년 동안 근무하고 작년에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펙업 보시는 분들이 취준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언니의 마음으로 언니와 속 시원하게, 누나의 마음으로. 네, 오, 좀 궁금하신 것들을 많이 좀 대답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 감사합니다. 헉, 벌써 200명 보고 계신데요. 자, 한번 질문을, 남자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고, 네. 김지연님 질문부터 봐둘게요. 이제 취업 준비에 관련된 질문들도 하시는데, 이제 다혜님은 아시다시피 7년 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은 이제 현직자로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환경이 어떤지, 뭐 일의 환경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그때 생각하시면서 한번 네. 대답을 들어볼까요? 제가 토익을 취직을 취업했던 게 2010년도라서 아무래도 많이 트렌드가 취업 트렌드가 바뀌었고 좀 7년이면 좀 많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때는 어땠나요? 토익 고득점이 근데 있었나요? 어떤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토익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도 있거든요. 토익이 무조건 높아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스펙이 뭐 좋아도 좋고 뭐 스펙이 낮은 대신 다른 경험이나 이런 뭐 아르바이트, 경력, 유무가 있으면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꼭 토익이 중점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다른 능력들도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외국어, 영어가 아니더라도 중국어나 아시아나는 중국, 일본 노선이 많기 때문에 중국어나 일본어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사실 토익보다는 요즘은 그 취업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스피킹 점수를 더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토익 점수가 높아도 말을 그쵸, 그쵸.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비행기에서나 공항에서나 영어 쓸 일이나 외국어 쓸 일이 진짜 많나요? 그쵸.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타시거든요. 네.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은 거의 다 많이 좀 외국에서 한국 항공을 타는 게 좀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타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필요하지 않아요. 뭐 항공기 기내에서 말하는 거나 공항에서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상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입사하고 나서 공부해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면접 보셨을 때 그 당시에도 영어 면접이나 이런 거가 있었죠? 네. 그때 그러면 원래 그럼 영어를 좀 하셨었어요? 아니요. 저 영어 완전 못해요. 그럼 어떻게 그때 단기간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단기간에 준비를 했는데 사실 영어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승무원 면접, 토탈 그런 면접 준비를 하면서 영어를 할 때 애티튜드가 중요하지 영어 실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면 영어 할 때 어떤 애티튜드가 좋나요? 제가 면접 봤을 때는 조금 승무원들은 예의 바르고 이런 애티튜드, 자세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말하는 방법이나 태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웃으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그러니까 막 어려운 단어나 영어를 쓰지 않아도 긍정적인 태도, 답변을 보는 것 같고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면접을 더 근데 사실 제 동기들을 봐도 영어 엄청 잘하는 그렇게- 분이 없었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그렇게 큰 비중은 없지 않나. 오. 무조건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닌가 봐요. 그리고 배소윤님? 배소윤님이 안녕하세요. 나이 제한 몇 살까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가 나이 제한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 나이 제한이 있냐면 네. 사실 서류상으로 이렇게 말하는 나이 몇 살까지 몇 살 이하만 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위계질서 같은 것도 있고 너무 선배보다 나이가 많으면 좀 일하기 힘든 부분이 아직 한국 사회에서 좀 진짜 있잖아요. 궁금해요. 근데 아시아나나 뭐 항공사 이런 곳은 진짜 여초가 많잖아요. 그러면 옛날 그런 기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깍듯이 존댓말 해야 되고 막 이런 문화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요. 진짜 좀 있어요 그런 게. 입사하게 되면 저희는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거든요. 교육원에서. 바로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단학가체를 사용해야 되고 아 진짜요? 동기들끼리도 뭐뭐씨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단학가체로 계속 훈련을 하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이런 애티튜드가 손님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네네. 외국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접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미지도 되게 중요하고 선배뿐만이 아니라 손님한테도 경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런 걸 연습하는 개념으로 회사에서 시키는데 너무 신입 승무원이 막 캐주얼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럼 혼내요? 위키스 선배가? 그쵸? 뭐 교육원에서 뭐 배웠어요? 교수님 누구셨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무서워요. 아 진짜요? 근데 뭐 친한 선배님들, 뭐 선배님들 친하게 되고 일단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딜 가나 무서운 사람들은 있잖아요. 회사 그쵸 어딜 가나 맞아요. 안 좋게 보는 사람들 그러면 경험을 하셨거나 혹은 뭐 뭘 통해서 들었거나 하는 그런 선배들 중에서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선배를 봤다 아니면 좀 무서운 선배가 있었다 이런 선배가 있나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유형만. 뭐 신입이면 당연히 일을 못하고 미숙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좋은 분위기에서 따뜻한 분위기로 해주면 개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열심히 하고 더 잘할 텐데 막 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막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아 그러신 분이 뭐 있죠. 매뉴얼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공부는 해왔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더 긴장해서 더 못하고 맞아요. 실수하고 안 그래도 실수를 많이 하는 신입들은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분위기도 싸해지고 안 근데 좋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도 계시나요, 실제로?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사람이 워낙 아시아나에 4,000명 정도가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워낙 사람이 많은 집단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상처를 받고 좀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좀 빨리 그만두는 분들도 있는 편이에요. 좀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구나. 아이고, 잠깐만요. 질문이, 뭐 240명이 보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느리네. 회복을 잠시만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들은 바로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항공사별로 머리 스타일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묶는 거, 가르마 이런 게 다르다고 들었는데. 약간 외국 항공사는 좀 머리 규정이 조금 한국보다는 자유로운데 제가 봤을 때 한국의 국내 승무원이 있는 그 항공사 중에 아시아나가 조금 보수적이에요. 네. 그래서 보수적인 머리 스타일은 뭔가요? 단발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규정에는 진짜요? 있지만 사실상 풀고 다니면 조금 그럼 단발은 어떻게 해요? 단발을 자르면 안 돼요? 단발을 자르면 묶을 수는 있어야 되고 그 가체를 사용해서 끝까지 안 되는구나. 하게 되면 다들 노종가? 아. 생각하더라고요. 아예 아. 거의 없어요. 4,000명 중에 뭐 한두 명? 그러면은 금호아시아나 스튜어디스 준비하시는 취업생분들은 좀 머리를 길어서 묶고 가는 게 좋겠네요. 그게 아무래도 그래서 모든 항공사가 바지도 있고
그런데 아시아나는 바지 없어요? 만들었어요. 기사가 나간 다음에 왜 아시아나는 치마밖에 없냐. 아 진짜? 나간다고 만들긴 했지만 사실상 입고 다니면 그건 단발과 같은. 헐 진짜 무석이구나 좀. 그래서 가르마도 아시아나는 가르마 타면 그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미지 관리 단속하는 그런 부가 따로 있어요. 아 헐. 이미지 메이킹을 뭐 뭐 1년에 2번씩 학주 같은 분들인가? 학교에 학주. 약간 비슷해. 학교 다니는 아 느낌이었어요. 진짜 약간 뭐 이렇게 적어봐요? 교복 입고 다니는 듯한 헐. 느낌이었고. 아 헐. 대박. 뭔지 알겠다. 아무래도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다 보니까 뭐 매 매니큐어 상태, 메이크업 상태, 헤어도 매니큐어 안 되죠? 매니큐어는 베이지 계열이나 핑크 계열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금호아시아나는 아예 올백을 해야 돼요. 네, 앞머리도 있으면 안 되고 옛날에는 있었던 것 대박. 같은데 가르마를 못 하고 그냥 다 올백. 가끔 간혹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싫어하는 분들이 가르마 타는 거 규정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 그럼 진짜 면접 보러 갈 때도 가르마를 타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거 질문도 많고 선입견도 많죠. 승무원 면접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사실 인사팀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4,000명도 있으시고 계속 신입도 들어오는 거 보셨을 테고 그거를 평균적으로 말씀하시거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모를 보고 솔직히 외모는 예쁘다 안 예쁘다를 떠나서 뭐 호감형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피부는요? 피부는 대체로 다 좋으시죠? 그래도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아 있으니까. 진짜요? 그리고 막 예쁜 사람만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보면 솔직히 공항에서 다 예쁜 승무원들만 본 건 아니잖아요. 맞아 제 친구들도 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맞아. 듣는 얘기가 어디 탔는데 맞아 예쁜 사람 없더라. 맞아 왜 나한테는 보면 예쁜 승무원이 안 오냐. 예쁜 사람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면접 봤을 때 정말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2차 면접 때는 못 봤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게 예쁘면은 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이미지, 친근한 이미지, 좀 호감형, 잘 웃고 인상이 좋고 자세가 그럼 바르고. 금호아시아나 좀 약간 좋아하는 얼굴 상이 어때요? 대한항공이랑 비교했을 때 그런 다른가요? 얘기 있잖아요. 뭐 대한항공은 강아지상, 아시아나는 고양이상을 좋아한다. 저 고양이상이신 것 같은데? 그쵸? 아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공항 가면은 승무원들이 버스 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한항공 승무원들도 많이 보고 그 국내 뭐 저가항공사 승무원들도 많이 다니시는데 그런 거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 기업이 뭔가 근데 임원분들은 좀 추구하는 좀 얼굴 상이 좀 있지 않아요? 그쵸. 근데 키는 아니, 커야 되죠. 키는 제한은 없어요. 그렇게 공식적인 제한은 없지만 그 앞니치를 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오버헤드빈 그게 뭐죠? 네, 그 머리, 그 항공사 짐 올리는 기내 짐 올리는 곳에 그래도 노약자 분들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올려? 그리고 안전상으로 저희가 닫아서 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키가 작으면 보통 팔이 그렇게 막 길진 않잖아요. 그래서 앞니치를 본다는 건 사실상 키를 본다는 거와 같은 것 그렇구나. 제일 작은 정도가 162, 3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이예슬님이 학원 다니면서 준비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학원 안 다니셨죠? 네, 저는 학원은 안 다녔는데 혼자 준비했어요. 저는 막 취업이 목적이었지 막 승무원이 엄청 돼야 해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고 학원 다니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니까 뭐 학원에서 체계적인 막 관리를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뭐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공사 면접 때 중요한 게 그런 이미지 메이크 인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시아나는 좀 발윤 자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서서 다리가 뭐 무릎이 붙냐 안 붙냐 이런 것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실제로 물이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안 붙으면 허벅지는 안 붙어도 돼요? 네, 그 치마가 무릎 살짝 위로 오는데 약간 다리가 휘거나 자세가 바르지 않은 거를 별로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세는 단기간에 교정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 준비할 때 전신 거울을 갖다 놓고 네. 좀 서서 말하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아, 그 자세 유지하고? 네, 어. 구두까지 신고. 아. 그리고 아니, 약간 발음이 안 될 때는 진짜 그 원초적인 방법으로 펜을 입에 물고 연습도 하고 저는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제 목소리랑 이런 걸 계속 오. 자기소개가 면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솔직히 답변은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답변을 외운다기보다는 말하는 방법이나 자기소개만 잘해도 중간은 가거든요. 자기소개만 달달 외우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좀 별로다 싶으면 또 계속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들어보고 싶은데, 그, 비행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비행기에서 안내하시는 그런 말씀이랑 다르잖아요. 어떤 투로 말씀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갑자기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될까요? 상황극을 해볼까요? 근데 보통 공손하게 말하죠. 손님 부르거나 하면은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궁금해요. 뭐 여기 있습니다. 아. 어디는 어디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 이렇게 약간 올리세요?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고 좀 약간은 허스키해서 서비스 목소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좀 그래서 약간 딱딱해 보이고 이런 목소리여서 손님한테 말할 때는 끝이라도 올려야 좀 친절해 보이지 않나 싶어서 오. 항상 웃으시죠? 항상 웃어야 하지만 어떻게 계속 웃어요. 맞아, 너무 힘들어. 힘든데 계속 서 감정 있고 노동이야. 밤새고 이러면은 막 그치만 끝에는 웃으려고 하죠. 말은 무표정으로 할 때도 있지만 마지막 모습은 웃는 모습으로. 그런 게 좀 한국에서는 서비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니까요. 바라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 비행기에서 또 요즘 사건 사고 되게 많이 일어나고 이래서 그럼 뭐 진상 고객이나 진상 손님 이런 얘기는 좀 있다가 질문이 들어오곤 하면은 잘해주세요. 감정 노동자들이에요. 진짜 그거를 한번 얘기해보는 거 좋을 것 같고. 이예빈님이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세 회사에서 지원했는데 항상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탈락을 하니까 점점 지쳐간대요. 근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게 진짜 멘탈 회복이 그쵸. 기대감도 없으면 쉽지 모르는데 않아서 붙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떨어지니까. 최종에서 떨어지는 건 임원 면접에서 그쵸. 떨어지신다는 건데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임원이 안 바뀌니까. 그니까요. 그 실무자 면접은 계속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매일매일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임원 면접은 멤버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긴 또 취업 선생님이 아니라서 그거는 안타깝네요. 네. 근데 저는 최종까지 간 거면은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그쵸. 하고 역량이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진짜 취업은. 맞아요. 진짜 어. 긍정적인 생각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유영은 님이 이제 실무 면접을 보시는 분인 것 같은데 1차 실무 면접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뭘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은 님은 뭔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디를 보는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더 답변이 자세하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뭐 인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보통 1차 면접 때는 그냥 3초 만에 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헐. 들었거든요. 외모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결정된다. 아. 첫인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접에는 내가 면접관들이랑 1대1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면접 때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걸음걸이? 1차 때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서서 면접을 보는데
자세나 표정도 중요하고 근데 진짜 1차 면접 때도 그렇고 떠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떨면 안 돼요. 떠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만큼 약간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대답도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 준비를 많이 했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자기소개만이라도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기소개는 꼭 물어보니까 그쵸. 카카오톡방에도 지금 107명이 계시는데 카카오톡방에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읽어서 카카오톡방 분들에게도 하겠습니다. 느자구님 페북에서도 하고 카카오에서도 해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카카오도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사실 이거 재생 안 해놨어가지고 죄송해요. 그래서 질문이 업로드가 안 되는데 질문 지금 남겨주시면 해드릴게요. 느자구님 남겨주시고요. 제가 카카오도 꼭 볼게요. 잠시만요. 이런 질문들이 많네. 퇴사 시기가 빠른 직업 같은데 3년 이내 퇴사율도 높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이현정님이 이제 승무원 직업 같은 경우엔 퇴사 시기가 비교적 빠른 직업 같은데 3년 이내 퇴사율도 높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와 퇴사 후 커리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항사 포함해서. 우선 다혜님은 퇴사를 하셨잖아요, 실제적으로. 퇴사를 하셨던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제일 일하면서 힘들었던 건 손님 상대하고 이런 거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거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승무원뿐만이 아닌 게 아니라 어딨어. 정말 다른 대기업이나 맞아. 중소기업 다 일하는 안 힘든 게 사람들은 없어. 자기가 제일 힘들고 맞아. 안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밤을 새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하기 전부터 진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어가지고 좀 밤에 잠 못 자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신체 사이클이 이렇게 자꾸 변하다 보니까 그게 좀 몸에 너무 무리가 되고 그래서 그만두긴 했는데 정말 오래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아기 낳고 와서 복직해서 쭉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40대인데 비행기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승무원은 여초가 많은 직업이기도 한데 그 출산휴가라든지 여성들에 대한 대우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이런 아시아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이지 않을까. 진짜 어떤 네. 혜택이 있나요? 일단 저는 아시아나밖에 근무 네, 안 그쵸. 해봤기 때문에 아시아나, 아시아나 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신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임신한 걸 안 즉시 휴직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계속 4주여도 바로? 네. 오. 일찍 알수록 좋겠죠. 그러니까요. 바로 휴직에 들어가서 출산 후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어요. 총 거의 2년 가까이 휴직을 할 수 있고 아기가 이제 복직을 할 때가 됐는데 또 생겼다. 그럼 또 쭉. 진짜? 네. 아니 유급휴가는 아니죠? 유급 휴가는 아닌데 나중에 출산 후에 유급이 3개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출산 전에는 무급 휴가. 그래도 다시 돌아와도 눈치 없고. 네. 전혀. 왜냐면 여자들만 있으니까. 그니까. 다 애기 낳잖아요. 근데 남자 승무원에 대한 질문도 이따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카카오톡 질문해 볼게요. 2년제도 맞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 아까 항공과세요? 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저는 항공과는 아니고 디자인을 전공했었는데 승무원 중에서는 항공과는 거의 제가 본 건 20%, 25% 정도만 있는 그렇게 것 안 같고 되는구나.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그래야 조금 더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해서 할 수 있으니까. 외국어 전공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다양한 외국어요? 네. 디자인 전공 분들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 2년제도 맞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항공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도 많다 보니까 그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4년제만 뽑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4년제만 뽑진 않지만, 비율이 높아요. 네. 그래요? 아시아나는 2년제를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진짜요? 거의 들어와도 한두 명? 몇십 명 중에 한두 명.
카카오TV에서 펴펴TV님이 땅콩항공보다 아시아나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느자구님, 아까 느자구님이 여기 카카오에서 활동 많이 해주시는데 아직도 국내선만 뽑는 경우가 있는지, 또 시니어로 승진시키기 싫어서 3년 되기 전에 국제선을 옮겨서 기수 다시 받게 하는 거 아직도 하나요? 이러시는데 뭐 아시고 물어보시는 아시아나는 같은데. 국내선, 국제선을 따로 뽑다가 몇 년 전에 없어졌어요. 다 국제선 통합해서 뽑아서 국내선도 타고 국제선도 타는데 한때 좀 논란이 있었던 거는 이제 국내선을 타다가 오면은 국제선은 업무가 훨씬 다양하고 많거든요. 국내선은 국내 노선 몇 개 노선만 그쵸. 다니고 식사 서비스도 없고 좀 1시간 이내에 다 끝나는 비행이기 때문에 10시간, 12시간씩 또 일해야 되고 밤도 계속 해야 되는 국제선이랑은 업무가 많이 달라서 국제선으로 전환을 할 때 뭐 3년 일하고 4년 일하고 했지만 후배 기수로 들어가야 돼서 그런 게 좀 국내선에서 전환하신 분들이 좀 힘들어 했었어요. 사회생활을 똑같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아예 다 통합해서 뽑아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합쳐서 거의 500명이에요. 아, 진짜요? 아까 이제 물어봤었는데, 외국어에 대한 질문도 많고, 발등에 흉터가 있는데 그런 거 괜찮냐고, 흉진 다리 이런 거 검사한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맞나요? 면접 때 그런 거를 본다고 저는 들었는데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막 큰 상처가 아니면 아무래도 지금 막 당장 상처가 있으면 기압 차이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알아보셨습니다. 그 약간 뭐 이빨을 뽑았다거나 상처가 있으면 기압차 때문에 이게 막 더 상처가 벌어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막 오래된 이런 상처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진상 손님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카카오에서 노란리본님이 요새 승무원 폭행 사건이 많잖아요 하시면서 혹시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경험해보셨다면 아니면 경험까지는 아니더라도 본 적이 있거나 들었던 경험이 경험했으면 있으면 뉴스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이런 사람이 극히 드물긴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진상 손님은 많이 뭐 좀 욕먹고 있고 이렇게 이슈화가 돼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좀 함부로 막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걸 했을 때 사실 그런 거 면접에서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진상 고객을 진짜 만났었던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거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냥 웃어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렇게 쉬쉬하고 넘어갔겠지만 요새는 근데 그게 저희는 그 매니저님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비행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관리자? 네, 관리자를 매니저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 되게 많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감정 노동이라는 게 우선 그럼 다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네, 리더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리더가 자기 본인이 직접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주면 진짜 최고의 리더죠. 이렇게 해야 우리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리더가 푹신푹신 거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당당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해야죠. 그쵸. 똑같이. 그 약간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하는 승무원들이. 황서윤님이 허리 문신인데 괜찮을까요? 허리 문신은 보진 않죠? 보여주실 거 아니니까. 그쵸. 미스 코리아처럼 뭐 수영복 입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네. 승무원 몸매 관리 어떻게 하나? 이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승무원 몸매 관리 하셨었어요? 일하시면서? 저는 막 살이 워낙 좀 부지런한 스타일이라서 살이 찌는 체형은 아니라서 따로 운동이나 이런 거는 한 건 없는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기내식이 되게 칼로리가 높고 좀 살이 쪄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막 식욕이 폭발하고 막 이러면 진짜 남는 거 3개씩 갖다가 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혹시
혹시 승무원도 막 아이돌처럼 살찌면은 매니저님이나 뭐 위에 선배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진 않지만 유니폼을 맨날 똑같은 걸 입다 보면은 본인이 알거든요. 이게 단추가 작아졌다거나 사이즈를 늘려야 된다거나 그리고 주변에 다 관리 잘하고 예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느껴서 그러니까 엄청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군요. 그쵸. 강제로 하라고 하거나 몇 킬로 유지하라거나 이런 건 네, 없죠. 그런 건 없어요. 질문이 진짜 많다. 아이고 가까워. 합격 평균 나이. 아 합격 평균 나이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네. 나이는 저 때는 제일 나이 많게 들어온 사람은 26, 7?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요새는 조금 더 한두 살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남자 스튜어드라고 하죠? 네. 그 스튜어드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도 질문을 주시고 그런 거를 준비하거나 남자한테 키를 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스튜어드를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아시아나에는 스튜어드는 별로 없어요. 아 기수에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고, 기수별로 뭐 한 명. 진짜 많으면 한 두세 명? 이렇게 되는데 대한항공은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한 몇십 명씩은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잘 적응하시고 그 여초 세상에서 저 같으면 완전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쁜 승무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그렇게 주목받고 좀 남승무원들은 조금 실수하거나 이래도 다 아 진짜요? 다 좋게 봐주고 여자들도 남자 많은 사회에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예쁨 받고 공대 아름이 같은. 치마만 두르면 예뻐야 된다는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좀 남자가 한 명 있으면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고 좀 확실히 비행 때 남자 한 명씩 있으면 좋은 것 같아 분위기가. 카카오에서 아리니님이 여초랑 일하면 피 빨린다고. 저 아무래도 아 승무원들이 조종사랑 결혼 많이 한다는데 진짠가요? 결혼을 그 기장님들은 승무원에 비해서 조금밖에 없잖아요. 저희 막 한 비행기 타면은 큰 비행기는 막 20명 넘게 탈 때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막 두세 명, 네 명 막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눈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 기장님 식사를 승무원들이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음료도 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도 좀 소개도 많이 시켜주고 엮어주니까 그러네. 그 안에서는- 소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다. 진짜 여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쵸. 친구들한테도 인기 좋겠다. 그런 기장님은. 좋은데? 승무원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리고 예쁜 승무원으로 교체되나요?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 돼서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출산하시고도 많으시고 다시 복직이 가능하니까. 승무원 쉬는 공간도 있다던데 있나요? 엄청 좁은 공간 아니에요, 거기? 그 8시간 이상 될 때는 승무원들도 법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큰 비행기는 뭐 위에나 2층이나 지하에 그 좁은 벙커라고 해서 조금 막 침대들이 2층 침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8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쉴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의자만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커튼 쳐놓은 거 가끔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 커튼 쳐가지고 거기서 쉬는데 별로 쉬는 것도 아니에요. 한두 시간밖에 못 쉬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승무원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승무원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퇴사를 하시기도 했지만 진짜 이런 사람은 승무원과 진짜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성격이나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승무원이 진짜 안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아무래도 서비스업이고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좋아해야 되고 너무 막 극심한 개인주의거나 좀 이기적인 사람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인도 스스로 힘들어하고 좀 서비스업이니까 상냥하고 좀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맞더라고요. 본인도 만족해하고 그리고 여행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 아, 맞아요. 그럼 맨 처음 되셨을 때는 이제 국제선 바로 타셨어요? 아니면 국내선? 네, 저는 국제선 신입 전형으로 들어가서 바로 국제선을 탔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 도착하는 거잖아요. 만약 파리면은 파리에 도착해서 그러면 거기서 여행을 하다가 또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가? 진짜 어때요? 그냥 가서 여행할 수 있어요? 스케줄마다 다른데 이게 뭐 요새는 가서 쉴 수 있는 시간들을 되게 많이 줄여놨는데 그래도 한 하루 이틀? 많아야 하루 이틀? 아니면 그것도 못 채워서 돌아와야 되는 스케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뭐 즐기셔도 돼요. 그런 경우에 숙소가 제공은 되진 않죠. 아니 무조건 숙소는 아, 회사와 진짜요? 계약된 호텔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너무 철없는 건가? 근데 처음에만 좋나? 2년 그 밑으로는 신입승무원들끼리는 방을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선배들이랑 방을 같이 써야 되는데 저희는 매일 같은 사람이랑 일하는 게 아니라 처음 본 사람들이랑 일하거든요. 팀이 진짜요? 있긴 하지만 그 그룹이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본 사람이랑 같이 뭐 몇 시간 동안 일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방을 같이 쓸 때는 저는 되게 불편하고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여행은 진짜 많이 다니시긴 했겠네요. 네. 근데 저는 좀 여행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여행도 어떤 사람이랑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막 안 맞는 선배나 후배가 있으면 혼자 돌아다니는 최악이야. 편이고 맞아.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다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그렇게 여행 다니고 이러는 게 되게 좀 설레시긴 했었을 것 같은데. 완전 좋았죠. 내가 어제는 한국이었는데 오늘은 막 다른 곳이고 또 막 다음 날은 어디 가 있고 이런 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면은 내가 어제 어디 갔다 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갔다가 한 30분 있다가 또 손님 태워서 바로 오거든요. 손님 태워서 그냥 택시 같아. 일이죠, 일. 그러면 그 승무원이 내 가족 중에 승무원이 되면은 사실 승무원이 좋은 게 아니라 가족들이 좋다고 막 하잖아요. 할인이 많이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일촌 가족에 한해서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저도 친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할인이 안 돼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승무원이 됐을 때 오빠가 좋아하다가 오빠 할인 안 된대. 엄마 아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결혼을 하면 남편, 시부모님, 아니면 자식. 시부모님은 돼요? 시부모님은 일촌인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자식도 되고 근데, 네, 형제는 안 돼요. 오빠가 안 돼요? 형제는 남이라는 거. 남이에요, 남. 아, 진짜? 네. 아, 그러면은 직접 구매를 해주실 때는 안 돼요?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안 돼요? 네. 가끔 저는 항공권을 끊고 이런 건 잘 모르는데 항공권 싸게 구할 수 있냐고 맞아, 그런 거. 모르거든요, 아예. 아, 진짜요? 티켓을 저희가 끊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아까 지상직 승무원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지상직은 승무원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승무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승무를 탑승을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지상직 승무원이 아니래요. 직원이지 승무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상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아까 물어보셨거든요. 지상직과 승무원은 너무 업무 자체가 다르고 뽑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세요? 네. 잘 모르신다고 합니다. 한번 카카오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랑어의 행방불명님이 동기 10명 중, 여기가 익명이거든요, 카카오는. 네. 그래서 더 재밌는 댓글이 좀 올라오긴 해요. 다랑어의 행방불명님, 동기 10명 중에 남은 건 2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퇴사율이 높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꼬꼬벨라님이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가 이게 좋다 하는 거 있으시네요. 솔직히 대한항공이 유니폼도 예쁘고 훨씬 큰 규모의 회사예요. 저희 아시아나보다. 근데 약간 그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저도 대한항공 친구도 있고 한데 아시아나가 더 정이 많다. 좀 더 가족들을 챙긴다. 아시아나가 문화 자체가 회장님이 승무원들을 되게 예뻐하시고 그런 문화가 있어서 다른 그냥 회사 직원들이 좀 승무원을 질투한다거나 좀 있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회사의 제일 큰 높은 오너가 좀
그래도 말이라도 예뻐 그치, 뭐 그치. 예뻐해주시고 이런 것만으로도 좀 맞아요. 함부로 못하고 그래도 승무원을 인정해주는 좀 사내 분위기가 있는데 음. 대한항공은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존중을 안 해주고 좀 힘들게 하고 그렇구나. 컴플레인을 받았을 때도 무조건 되게 얄짤없이 아, 좀 진짜. 그래도 대한항공이 돈은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요? 유니폼도 예쁘고. 아까 되게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안심보장님이 저 패고 싶은 승객 유형 뭐가 있나요? 딱 한 개, 짧게, 굵게. 저는 반말하는 사람이요. 최악이다 진짜. 근데 그런 사람 되게 은근히 많아요. 보통은 그러면 다 안 돼요. 어린 20대부터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어딜 가나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카페나 이런 데 가도 막 그쵸, 반말하는 그쵸. 사람들 있는 거 보면. 그쵸, 그쵸. 아니, 승무원에서 지상직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물어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아예 다른 거죠. 그냥 회사 안에서 승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근무가 따로 있어요. 지상직이라고는 그런 막 티켓팅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회사 안에서 뭐 승무원을 관리한다거나 뭐 이런 건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극소수. 아, 스태프서로 가는 건 좀 극소수구나. 거의 관리자급이 돼야 사실 관리자 분들 중에서도 진짜 회사 생활 잘하고 좀 라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라인. 아, 생리휴가도 물어보셨네. 생리휴가도 생리휴가는 있나요? 생유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쓸 수는 있는데 돈이 거의 안 되게 써요. 많이 깎여요. 아, 진짜요? 10만 원 넘게 깎여가지고 그냥 참고. 그리고 생리휴가를 쓴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서 뭐 그날 증명해야 돼요? 아니 그날 뭐 인력이 조금 남는다거나 아, 그런 왜냐면 상황에서만. 비행기는 꼭 몇 명이 이상 타야 되는데 그쵸. 내가 빠지면 대체할 인원이 있을 때 이걸 신청하면은 주는데 줄지 안 줄지는 몰라서 전날 저녁까지 막 핸드폰 붙들고 기다려야 돼요. 데이오프 리퀘스트 연차 반영 잘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정유미님이 물어보셨어요. 이제 복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잘 줄 때도 있고 좀 인력이 남으면 잘 주고 안 나오면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친구 결혼하는데도 막 못 가고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주말에 쉬고 싶어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직업이라서. 아, 이제 퇴사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퇴사율이 높다라는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만약 승무원을 하시다가 퇴사를 하고 이제 기타 사무나 교육 쪽 직무로 순환 가능한지 이것도 아까 물어보셨었고, 이제 퇴사를 하시고 이제 다혜님 같은 경우엔 지금 쇼핑몰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블로그 마켓을 네, 블로그 마켓을 하고 계신데 만약 동기들 중이나 이런 분들 중에 퇴사를 하시고 주로 이렇게 다른 데로 이직을 하시나요? 이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직을 하려면 조금 네. 어렸을 때 그 우리가 그만둘 건 빨리 몇 살, 그만둬라. 몇 살? 그래도 다른 회사에 들어가려면 20대 뭐 후반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 그리고 승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경력으로 아예 다른 일을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다른 회사에 승무원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비서나 이런 쪽도 괜찮지 않나요? 비서도 어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나요? 좀 나이가 들어서는 다른 아, 데로 진짜? 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 나이. 그리고 7년이면 오래 일하신 거죠? 더 오래 아니에요. 일한 사람 몇 살에 취업하셨어요? 저는 24살 때 아. 취업했어요. 근데 뭐 승무원 강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만두고 아, 강사, 오, 그러네.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좀 그만두고 그냥 가정주부로 전환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아까 송기명 님도 물어본 남자분이신 것 같긴 한데, 승무원 양성학원이 꼭 필수 코스일까요? 요즘에 진짜 많기는 해서, 근데 아까 저는 필수 다혜님은. 코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지 학원에서 대단한 정보를 가르쳐주진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 치아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치아 교정 필수겠죠? 고른 걸 좋아하겠죠? 덧니가 있는데 선호하지 않으시겠죠? 덧니도 예쁘게 나면 저는 되게 그런 귀엽더라고요. 덧니 있는 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톡 한번 볼까요? 땅콩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땅콩은 대한항공이 맛있나요? 아시아나가 맛있나요? 세와 귀창프님이.
물어보셨어요. 저 땅콩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뭔가 해외여행 가거나 이런 잘 모르는 공항 팁이라든지 비행기 이용 팁? 이런 게 있나요? 팁? 아니면 뭐 예매를 할 때라든지 이건 지상직이라서 모르시나? 인천공항 꿀팁, 인천공항 활용 팁 이런 거. 근데 승무원들도 저희 회사는 출퇴근을 인천공항으로 하지 않고 회사 본사가 김포공항 옆에 있어서 아, 진짜요? 그래서 브리핑을 다 같이 하고 거기서 차 타고 가요? 네, 같은 버스를 타고 40분 동안 이동을 해서 거기서 진짜 정말 게이트로 바로 가요. 막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도 진짜 약간 눈치 보일 정도로 왜 승무원가 막 승무원에 대한 기대치가 관심 많아서 그런 건지 막 뭘 샀다 그러면 막 승무원인데 뭘 사도 되나요?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해. 이 정도까지 관심? 진짜. 이런 관심? 그래서 약간 진짜 필요한 게 있어도 화장품 생각해 놓은 거를 정말 가서 결제만 하고 오지 않는 이상 공항을 딜레이가 되면은 공항에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데 공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비행기에서 음료는 사실 계속 리필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손님 괜찮나요? 리필 계속 해먹는 손님? 귀찮긴 하죠. 그럴 때는 좀 와서 달라고 외국 사람들은 보통 와서 많이 달라고 하거든요. 뭐 여기 물병에 물 좀 따라줘라 이렇게 하는데 한국 에티켓 이런 거 꼭 지켜야 하는 에티켓. 그러니까 저희도 잘 몰라서 그러고, 그러니까 가서 하기에는 뭔가 미안하기도 그쵸. 해서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하는 게 차라리 승무원은 편한가요? 지나갈 때 말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말해도 돼요. 이렇게 콜 누르는 것보다는 그게 더 예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손님이 탔으니까 당연히 자기에 걸리긴 하죠. 눌러서 시키는 게 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막 너무 비행기 탔으니까 여기서 뽕을 뽑고 가야 돼. 이거 다 그런 먹고 분들- 갈 그런 거야. 분들 계세요? 있죠. 어딜 가나 뭐 여기 있는 술을 다 먹고 갈 거야. 와인 계속 그렇지. 지키고. 근데 당연히 목이 마르면 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세 좌석이 붙어 있는데 나가기가 힘들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키는 거는 손님에 걸리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그쵸. 왜냐면 한 명당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몇십 명씩 있으니까 또 손님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서 진짜 엄청 맞아, 할 일이 그럴 많단 것 말이에요. 여기 페오TV님이 양손을 들고 승무원 찾는 사람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 분은 아직 못 봤어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본 사람한테 충고 한마디 해주세요. 콩국수 매니아님, 비행기 타실 때 꼭 신발 벗고 타셔야 돼요. 그쵸? 그쵸, 신발. 신발 벗고 타야 돼요. 실내에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죠. 신발 벗고 양말 같은 거 주거든요. 토익 시험 보러 갈 때. 그런 거 꼭 씌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꼭 주의하시고요. 맥주도 캔수가 제한이 있네요. 갑자기 이 티켓. 보통 3캔까지는 드리고 그게 막 맥주가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취할까봐. 네. 그런 기내에서는 취해가지고, 또 최악. 잘 취하거든요. 그 지상이랑은 조금 컨디션이 많이 달라서 한 잔 먹고도 막 일단 취하면은 좀 난동 부리고 그러는. 아, 진짜. 콩국수 매니아님, 맞아요. 평범잼님이 말하신 것처럼 이륙할 때 일어나셔야 돼요. 그것도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콩국수 매니아님이 저도 그 정도는 안 돼요. 실내화 주냐고 물어보셨어요. 많이 아시네요. 되게 잘하시네. 많이 소문 들으셨나봐요.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상처 이런 것도 많이 물어. 정예민 님이 승무원분들은 소개가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그리고 막 방송에서 보면 연예인분들, 남자 연예인분들이 여자 승무원분들 진짜 좋아하신다고 막 그냥 뭐 라디오스타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소개 기회도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양한 소개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선수 만나는 뭐 사람도 있고 연예인 만나는 사람도 있고 누굴 만난다. 근데 극소수인 것 같아요. 좀 진짜. 평범한 사람 만나는 사람이 훨씬 많고 가끔 승무원 하면 막 재벌집에 시집간다더라 막 이러는데 진짜 그런 거 소문나는 거는 극소수의 그냥 그런 좀
가십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소문이 나는 거지. 진짜 비슷한 사람 만나 평범한 사람 만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아까 김주현님이 단발도 어필할 수 있어요 하는데 아까 좀 늦게 들어오신 것 같은 다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아나는 단발로 이렇게 승무원 활동할 수가 없다고. 근데 저도 되게 오랫동안 단발머리였어요. 그 비행을 하면서도 단발로 잘라서 묶일 수는 있어야 되니까 묶어서 가체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현재 하시는 일 소개해 달래요. 저는 블로그에서 좀 의상 디자인을 전공해가지고 좀 나중에 뭐 지금은 회사를 다니지만 나중에는 꼭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승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것 같고 그래서 7년 동안. 네, 블로그에서 의류 마켓을 하고 있어요. 제작도 조금씩 아까 하고 잠깐 있고. 봤는데 진짜 예쁜 거 많던데요. 좀 감사합니다. 네. 진짜 10분밖에 안 남았어. 벌써 빠르게 질문들을 막 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직자분들 중에 무릎 안 붙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진짜 안 맞는 웃겨.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자세히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바른 자세. 일본 승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네. 일본 사람들이 좀 다리 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항공사에 들어오는 일본 승무원들은 다 되게 고든. 아, 진짜요? 이거 카카오에서 디바7님이 너무 이쁘시다고 하면서 블로그 마켓 가보고 싶다고 어떻게 찾아가냐요. 저희 광고는 아니지만 한번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저희 인스타로 들어오시면 거기 링크가 걸려있긴 한데 DH라고 네이버에 쳐도 블로그 글들이 올라와 있고. 오, 네. 관심 부끄럽네요. 있으신 분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가 오시네요. 여기서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 주나요? 전자계진님 안 돼요. 그리고 펴파오 TV님이 되게 웃기시네. 일본 사람이 다리 윈 사람이 많구나. 핵 꿀팁이다. 이러시네. 그리고 최동욱님이 따로 산 커피 들고 비행기 타도 되나요? 네, 타도 돼요. 진짜요? 네. 음료 반납해야 되지 않아요? 물 들어있는 거? 그거는 그 검색대 통과할 때 그 액체 다른 성분이 들어있을까봐 그런 건데, 거기 면세점에는 카페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음료 사가지고 타도 돼요. 오. 아시아는 서류 합격이 힘들다는데 팁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아직 여기 다혜님이 10년도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맞아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킵하고 정단민님이 제가 말을 할 때 눈썹이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그래서 눈썹 많이 움직이는 사람 진짜 좋아하는데 네, 표정이 그만큼 너무 다양하다는 좋아요. 거 아니에요? 외국인 분들이 막 눈썹 엄청 네.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거 진짜 좋은데 면접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번 상반기 없을 것 1차 같아요.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그 눈썹 때문에 네, 그러진 그런 않을 건 것 아닐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이런 단점들 있으면 자기가 봤을 때 좀 장점으로 많이 고쳐서 매력적으로 눈썹 움직이는 게 되게 매력이 될 수 있잖아요. 저 눈썹님 너무 좋아요. 한 달에 국내선과 국제선 비행 비율이 궁금해요. 제가 다닐 때는 국내선이 따로 있었고 그만두기 조금 전에 없어져가지고 거의 국제선 비행이었고 한번 여권 갱신할 때 국내선 비행을 좀 했었어요. 근데 보통 국제선이 더 많아요. 그쪽 그 노선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국내선은 좀 막내 기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내선이요? 네, 국내선. 진짜요? 쉬운데? 어려야 되나 봐.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손님 중에. 이놈의 나이. 아까 어떤 분, 윤진아님이 현직자분들 헤어라인 수술 많이 하시나요? M자 이마가 고민이시대요. 근데 탈모가 생겨요. 이거 헤어스프레이를 매일 뿌리고. 진짜? 진짜 이거를 막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어서도 그렇고, 진짜 그거를 잔머리 없이 항상 고정시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거 뭐지?
교정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헤어라인 교정. 그리고 쌍꺼풀 없는 승무원도 많이 있나요? 있죠. 되게 도시적이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감형이나 뭐 이런 형을 좋아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눈을 정정민 님이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눈을 크게 뜨고 웃는 것과 눈이 안 보여도 눈웃음을 짓는 것 뭐가 더 좋을까요? 눈웃음을 짓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도 그냥 눈웃음을 그쵸. 웃는데 그냥 자기한테 예뻐 보이고 좀 그러니까요. 매력적이어 보이는 이런 거는 눈을 크게 뜨고 웃는 거는 가식 웃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웃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눈썹을 움직인다고 하셨던 정단미 님이 위안받으셨다고. 다음에도 실제 근무하셨던 승무원분과 함께 이런 좋은 시간 또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맞아, 이 라이브 영상 공유해 놓으시고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이브 방송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공유해 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맞아. 승무원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가장 보람되거나 감동받았던 순간 이런 것도 물어보셨었어요.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 우선 감동받았던 순간부터. 아무래도 감정 노동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냥 막 큰 감동은 아니어도 그걸 사소한 줬을 때 것들. 사소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되게 힘들어도 그게 다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힘들어도 이 사람한테 난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 손님들 외국 사람들은 되게 막 땡큐가 항상 입에 붙어서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좀 인색하죠, 그런 거에. 그런 거에 인색하니까 이런 조그마한 표현에 승무원들을 되게 많이 위로받고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까 잠을 못 잤을 때. 잘 못 잤을 때도 힘들고 뭐 선배들이 무섭게 했을 때도 힘들고 그리고 막 딜레이 됐을 때 나도 힘든데 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손님 막 집에 언제 가냐고 막 내 잘못도 아닌데 나한테 왜 그러나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이거 진짜 물어봤는데. 아까 감동적인 순간 물어보니까 카카오에서는 딱딱한 질문 누가 하는 거냐. 감동 실화, 막 이래. 아니, 카카오랑 페이스북이랑 질문이 진짜 달라요. 여기는 실명이 나오니까 카카오는 또 어떤 질문 들어가는 줄 알아요? 비행기의 객관적인 파수님이 비행기에서 똥 싸면 하늘에서 똥꿀이 나요? 아니 이거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궁금했잖아. 비행기에서 그 화장실은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 거. 승무원분이 하시는 건 아니니까. 너무 궁금하대. 학점은 어떠셨었어요? 학점 막 많이 저는 물어보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네. 저는 좀 경험을 중요시하고 공부파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3점대였던 것 같아요. 높지 않았어요. 오케이. 비행기 흔들릴 때 무섭지 않나요? 사고도 많은데 그런 적은 많죠. 뭐 그런 기류를 만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거의 일상인 것 같아요. 기류, 난기류가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뭐 안정 뭐 그런 방송을 하고 네. 이렇게 뭐 하시고 뭐 그렇게 하나요? 기장님이 딱 사인을 주면 그 가장 인터폰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통 잡고 방송을 하는데 그러면은 되게 많이 흔들릴 때는 진짜 이러다가 뒤집히겠다 싶은 적도 있고 진짜 구름이 많거나 여름에 장마철에 특히 되게 많이 흔들리는데 그냥 저는 좀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러다 죽으면 죽는다? 죽으면 죽겠다는 그냥 그런 운명인가 보다. 오.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이것도 사실 거의 정리긴 한데, 막상 현직이 돼보니 의외로 이런 점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 그 전에는 외모나 뭐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면접자들은. 근데 막상 현직자가 돼보니까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그쵸, 체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계속 왔다 갔다 걸어야 되고 진짜 앉을 틈이 없거든요. 막 열 몇 시간 동안 너무 바쁘면은 막 못 앉아있고 계속 서 있어야 되고 진짜 생각보다 무거운 것도 되게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력이 있어야 일도 하고 이런 게 막 갑자기 아프면은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감기 걸리고 이래도 앉아서 일을 하면서 뭔가를 할 수는 있는데 막 승무원들은 장염이 걸린다거나 뭐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너무 많이 난다거나 목소리가 안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이럴 때 힘드니까 좀 체력 관리가 되게 오래 일하려면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체력. 아, 벌써 6시. 1시간 진짜 너무 금방 아, 가네요. 진짜 금방 간다. 너무 떨렸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뭐 마지막 궁금해하는지도 카카오 보고. 질문. 장시간 비행에 잠잘 때 승무원도 코 고나요? 코 고는 사람 있어요. 코 곤대요, 전자계집님. 깊게 잠들면은 너무 힘들었나 봐요. 보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도 승무원에 대해서 이제 친구도 승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막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되게 승무원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시간인 것 같고 댓글도 진짜 많은 거 보니까 더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승무원 관련된 질문들이. 그래서 진짜 기회가 되면 또 다혜님 저희가 또 모시고 승무원 2차 현직자 인터뷰 한번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시간 동안 짧으면서도 길었던 1시간 동안 질문 되게 많이 올라오고 어이없는 질문도 대답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해요. 저도요. 너무 예쁘시다 진짜. 감사해주세요. 저희 스펙어 폰미디어 라이브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